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광토익 LC 강민지 강사입니다. 자, 이번 5월 27일 시험에서는 또 어떤 문제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었는지를 오늘 또 우리가 논란 종결 강의로 함께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그 파트별 난이도부터 보도록 할까요? Part 1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인 빈출 표현들을 좀 암기를 해놓으면은 충분히 그 속어법에 의거해서 잘 버릴 수가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제가 난이도 자체를 하로 드렸고요. 그 다음 Part 2는 여전히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일단 중상으로 드렸고 또 어김없이 우회적인 응답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파트로 또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는지를 조금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파트 3나 4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난이도 자체를 볼 때 제가 보기에는 크게 4가지로 짚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얼마만큼 많은 동의어들의 변환이 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얼마만큼 또 우리랑 친밀도가 있는 문제가 나오느냐. 이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나랑 풀기가 편안한 내용들이 등장하면은 훨씬 더 듣기가 좋아요. 그죠? 근데 좀 생소한 토픽이 등장하면은 아무리 보기를 보면서 푼다고 생각을 하여도 사실상 답 고르기가 수월하지 않거든요. 왜? 마구 스쳐 지나가니까요. 이게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지? 하면서. 그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나랑 얼마만큼 친한 발음들이 등장하느냐. 뭐 영국식이든 호주식이든 또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속도죠.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3, 4의 난이도가 많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이 네 박자가 골고루 좀 평이하게 나왔던 형태였기 때문에 그 난이도를 이제 중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지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였다. 굉장히 크게 차이가 없었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art 1의 조금 출제 비중을 잠깐 짚어보면은 1인 사진 2문제, 2인 이상 3문제, 사람 없는 사진 또 여전히 한 문제 나와줬네요. 자, 그럼 어떻게 또 우리가 Part 1을 공략을 해야 하느냐? 자, 여러분 Part 1 같은 경우는 저 계속 거듭 강조드립니다.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빈출 표현들을 암기를 해두셔야만 여러분들이 속어법 전략을 활용해서 6개 문제를 담아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떤 표현들을 또 알아두셨어야 됐었냐면 뭐 reading a newspaper 이라는 표현들이나 또는 뭐 walking down a staircase, 특히 저 이거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5월 27일 적중 예상 강의에서 계단과 관련돼서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패턴들 정리해드렸거든요.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쓰였을 거고요. 또는 뭐 rest one's arms on이라고 해서 여기서의 rest는 쉬다란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팔을 두다란 느낌으로 챙겨두셨어야 됐었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또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shaking hands, 악수하다라는 표현들은 빈출 표현이기에 여러분은 꼭꼭 챙겨두셔야 될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 밖에도 우리는 바로 문제랑 함께 몇 가지 표현들을 제가 챙겨드릴 텐데 자, 우리 5번 사진 바라봐 주시고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사람 사진의 출제 포인트는 동작이냐 상태냐 잡아주시고요. 우리 계속 트렌드라 그랬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까지 현재 사람 사진임에도 주변 배경까지 꼼꼼하게 챙겨두는 센스가 필요하다. 자, 그럼 우리가 보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제가 또 표현들 필요한 것들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A번 바로 들어갑니다. A. A man is paying for a purchase. 자, 여러분 방금 A 귀에 잘 들렸나요? 특히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paying for a purchase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자, 이런 표현들은 꼭 따라 읽으시면서 챙겨주세요. 방금 뭐라고 얘기를 했죠? paying for a purchase. 바로 making a purchase랑 같은 표현이죠. 구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사진을 보시면은 남자가 구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구매를 했다라면 우리가 계산대 앞쪽에서 했었겠죠? 그러므로 빠르게 제껴주시고요. 자, 우리 바로 B번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B. A woman is looking into a display case. 자, 발음 괜찮았어요? A woman is looking into a display case. 자, 우선 여자가 보고 있어요. 누구를? 남자를 굉장히 스윗한 표정으로 보고 있죠. 그러므로 display case 같은 경우는 진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가 진열장을 보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B번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B번을 제껴주셨어야 됐었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A, B를 버렸으니까 답은 C 아니면 D번이 되겠네요. 우리 C번도 들어봐요. 갑니다. C. Some photographs are posted on a wall. 자,
또 이번엔 어떤 단어가 나왔나요? Some photographs are posted on a wall.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우선 그 photograph 사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벽에 걸려있는 사진 존재하지 않으니 제꼈더니 남은 답변 누구밖에 없습니까? D번이네요. 자, 비록 답이긴 하나 우리는 들어서 어떤 답변이 등장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하셔야겠죠? 들어봅시다. D. Some merchandise is lined up on shelves. 여러분 또 우리 유용한 표현 나왔어요. 자, some merchandise 잡아주시고요. 자, lined up 잡아주시고요. 여기에 또 shelves 잡아주시면 자, merchandise 하면 항상 part 1에서 모든 물건들을 포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단어인데 merchandise뿐만이 아니라 여 위에다가 적어드리면 우리 뭐 goods라는 물건이나 뭐 item 같은 물건이나 또는 product 이런 아이들이 part 1에서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아이들 되겠고요. 또 lined up 하면은 여기서는 뭐 이게 늘어져 있다, 정리되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물건들이 늘어져 있다 이런 느낌에서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사실상 뭐 배열되어져 있다라는 arranged 같은 표현들 또는 진열되어 있다라는 displayed 이런 아이들 같이 또 묶어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특히나 그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건들이 늘어져 있다 이때도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풍경 사진에서 나무들이나 뭐 우리 가로등들이 줄지어서 늘어져 있을 경우에도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shelves 같은 경우는 선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이 선반하면은 rack이란 단어까지도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답변과 함께 필수 어휘들 같이 챙기시고요. 우리는 다음 번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6번 사진을 봐주시면은 사람이 없는 사진 저 계속 강조해 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단어 내 귀에 들려 없잖아요. 버려주시고 사람 명사 속어 없잖아요. 사람이. 자, 마지막으로 비빙 PP는 전반적으로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사진에선 버려주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A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A. A train runs alongside some buildings. 자, 발음 괜찮았나요? 자, runs alongside some buildings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그 run alongside라는 표현을 잠깐만 기억해 주신다면 사실상 여기에서는 건물 옆을 뭐하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기차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또는 그 run alongside라는 표현에서 그 run이라는 표현은 뭔가가 이렇게 가로질러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등장하니까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볼게요. 기차가 건물 옆 지나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괜찮다.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선 B번도 한번 들어볼게요. 갑시다. B. B. A conductor is inspecting the railroad tracks. 자, 여기서 주의사항. 이 컨덕터라는 게 과연 여러분이 누구라고 파악을 했을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인지를 알았는지. 그리고 어지간한 우리가 단어에 그 OR이나 ER 들어가면 사람 단어들이 꽤 많은 거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서 이런 단어도 좀 챙겨주시면은 사람 나온 그 순간 여러분 얘는 오답이에요. 더 이상 뒤에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 컨덕터 같은 경우는 뜻이 뭐 기차 차장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기차 차장이 저희 철로를 갖다가 그죠? 트랙 철로를 갖다가 점검하고 있다. 없는 걸요 사람이 버리면 되겠죠.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C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갑시다. C. Some passengers are exiting a train. 너무 쉽다. 또 누가 나왔어요? passenger, 사람이야. 뒤에 들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나 이제 확인을 해보면 passenger이 뭐하고 있다? exiting a train, 내리고 있다 기차에서. 뭐 passenger이라는 단어는 원체 우리랑 친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B번에 그 컨덕터 모르셨던 분들 챙겨주세요. 저런 생소한 사람 단어는. 자, 그럼 마지막 이제 D번과 함께 우리는 A를 비교를 해보고 확답을 얻을까요? D. Some ticket machines have been set up in a row. 이 문제 가볍게 풀 수 있으셨나요? 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Some ticket machines have been set up. 그리고 마지막 누구요? In a row까지가 등장하죠. 자, 우선 그 티켓 머신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 표현 알아두실게요. 자, in a row 하면 한 줄로 또는 in rows 하면은 여러 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표현들 좀 같이 챙겨놔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티켓 머신 안 보이거든요. 버렸어야 돼요. 그럼 결론은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A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사실상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파트 1 같은 경우 제가 왜 하드린지 알겠죠. 내가 기본적으로 항상 빈출 표현들을 암기를 해두셨다면 이렇게 소고해서 충분히 풀 수가 있었고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활용적이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 파트 1 같은 경우는 되게 막 논란이 됐던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챙겨두셔야 되는 표현들을 알아두자라는 의미에서 짚어드린 거니까요. 다시 한번 잘 모르셨던 분들 암기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바로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서서 또 난이도 중상 드렸던 Part 2예요. 자,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요, 그 WH question이 또 13개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비의문사 의문문이 이제 8문제, 그리고 평서문이 3문제가 나와서, 여전히 Part 2가 까다로운 파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속어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보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우회적인 답변들이 나왔는지 제가 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일단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 질문에서 그 지난 월요일 세미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라고 일반 의문문 형태로 물어봤을 때 제가 사무실에 없었어요. 무슨 뭐 I was out of the office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나도 세미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몰라? 몰라라는 느낌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형태였고요. 그럼 이제 리우까지 가는데 티켓은 얼마인가요? 이제 얼마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얼마야?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 답변이에요. 그러나 얘는 우리 비행기가 그것은 비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되게 약간 생뚱맞다라고 느꼈으나 요즘 이런 아이들이 대세인걸요. 그렇죠? 자, 또는 누가 고장난 프린터를 고칠 수 있나요? 그럼 우리는 누가 고칠 수 있어?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또 얘는 실은요. 우리 새 걸로 주문했어요. 자, 자꾸 너무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또는 주문품은 언제 배송되나요? 자, 언제가 난 너무 궁금했어. 내일? 다음 주? 그러나 또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포장 기계가 고장났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해내려면 여러분이 질문과 보기를 들으면서 답이구나라고 느낀 게 아니라 아닌 거를 버려야만 이런 아이들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속어법이 힘이에요. Part 2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속어법에 적용을 해서 적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민지스의 Part 2 속어법 전략 다시 한번 짚어드린다면 그 유사 발음, 연상어휘 버려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주어, 시제, 불일치 깔끔하게 제껴주시고요. 의문사 의문문에 우리 알고 있죠? Yes, no, sure, of course 버리셔야겠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일반 부정, 부가, 평서에서는 정보가 부족하게 단답형 형태의 어떤 구 스타일로 답을 한다. 깔끔하게 제껴주시는 거 항상 훈련하셔야만 해요. 자, 그럼 바로 22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들어보시고 질문의 요지 잡아주세요. 갑니다. How did you like your coffee? 자, 질문 잘 들으셨어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는데 우리 여러분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의문사였으나 사실 여러분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의문사 의문문이 how란 말이에요. 왜?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석을 좀 빠르게 옮기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how did you like your coffee?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how do you like 하면은 어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 커피 어땠니? 맛있었니?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얘가 커피가 어땠는지 내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버려서 찾아보자고요. 가봅시다. A번부터 들어봐요. A. The menus were recently updated. 자, 또 방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The menus were recently updated. 메뉴가요, 최근에요, 업데이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메뉴라는 단어는 이런 어떤 음식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마실 거였죠, 그죠? beverage였죠. 또는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가 등장하면은 그렇게 연상오답으로 많이 같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메뉴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내가 커피가 어땠는지에 관한 답변과 상관이 없었죠. 버려주셨어야겠고요. 자, B번 갑시다. B. A complimentary cup. 자, 뭐라 그랬어요? A complimentary cup. 여러분 또 우리 커피 하면은 뭐라고 얘기 그렇게 많이 해요? 수량 표현. A cup of coffee. 이거 많이 하죠. 또 연상오답이네요. 무슨 무료 컵. 아니 커피가 어땠냐고. 그럼 다음 누구밖에 없어요? C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C번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갑시다. C. I'd like some more, please. 자, 봐요.
자, I'd like some more, please. 사실상 얘네가 제껴졌기 때문에 얘가 답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얘 말을 안 듣고 있죠. 자, 얘가 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커피 어땠어? 그러자 얘가 저 좀 더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소린지? 이건 거죠. 그만큼 내가 커피가 아주 맛이 좋았어요. 한 잔만 더 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문제는 얘를 듣고 바로 얘를 캐치할 수 없다니까요. 나머지를 버려야죠. 그 짧은 찰나에 언제 이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속어법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how do you like? 원래 뜻이 뭐라고요? 어때? 마음에 들어? 이런 느낌이라는 것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할게요. 들어봅시다. Didn't you want to get some snacks as well? 자, 잡혔어요. 우리 메인 단어가 자, didn't you want to get 뭐를 갖다가 snacks as well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이제 not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너 그거 get 하려 하지 않았어? 뭐를? snack. 그리고 뒤에 보니까 as well, 그죠? 너 스낵도 사간다고 하지 않았었어? 스낵 사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물어봐준 거예요. 그럼 얘가 get을 할지 안 할지 우리 또 속어법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A번 들어봐 주세요. A. Just for a few minutes. 누구 나왔어요 방금? 방금 누구 나왔어요? Just for a few minutes. 몇 분 동안만요. 저희가 아까 했죠. 앞서서 그 속어법 알려드릴 때 일반, 부정, 부가, 평소에서 완벽한 절 스타일이 아니라 정보를 부족한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답일 때보다 뭐일 때가 많다? 오답일 때가 많다. 그렇잖아요. 네가 get을 할지 안 할지를 물어봤는데 무슨 몇 분 동안만요? 답변해주지 않았잖아요. 단답형 깔끔하게 이렇게 버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번 갑시다. B. No, I already have some. 뭐라고 했죠? 자, no, I already have some. 아니요, 저 벌써 좀 갖고 있어요. 저 벌써 스낵들을 갖고 있어요.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내가 만약에 not sure 해요.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C를 듣고 움직이시면 돼요. 자, 우리 C번도 들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갑시다. C. The presentation went well. 얘는 또 뭐라 그래요? The presentation went well. 괜히 여기 있는 well. 그러나 여기서의 well가 여기서의 well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그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걸 무조건 버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50%는 정답이고 나머지 50%는 오답일 때가 많아요. 근데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정답으로 만드는 케이스를 가끔 보시면은 질문에 나온 의미와 보기에 나온 의미가 거의 동일시될 때는 은근히 답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어 반복 오답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도 괜히 presentation이 왜 나옵니까? 우리는 스낵을 get 할지의 여부를 물어봤는데. 그렇죠? 그러므로 버렸더니 그렇게 확실치는 않지만 정답 누가 되는 거예요? B. 나 이미 스낵들 갖고 있어서 get 하지 않아도 돼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속어법 정말 중요하겠죠.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번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봅시다. 잡아주세요. Which plan would you like for your internet service? 발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해석 자연스럽게 되던가요? 자, which plan 핵심입니다. 그리고 would you like 뭐를요? 인터넷 서비스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인터넷 서비스를 어떤 플랜으로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렇죠? 뭐 인터넷 서비스도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위치에서 사실은 약간 우리에게 점수 주기 답변을 주고 싶다라면은 그 더 원이라는 아이가 나와주면 답일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뭐 위치가 2개 나오면 하나는 더 원, 하나는 더 원이 없는 케이스도 은근히 많고요. 그래서 결국엔 또 우리가 한번 속어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번부터 들어주실게요. 갑니다. A. She submitted it online yesterday. 듣자마자 버렸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 나왔어요? She. 버려야죠. 왜요? 자, 우리는 여기서 누구한테 물어봤다? 너한테 물어봤다. 근데 주어 누가 나왔다? she가 나왔다.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주어 불일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무슨 she submitted it online yesterday. 그녀가 그것을 어제 제출했어요. 버려주세요. 나는 그녀가 아니라 you한테 물어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B번 갑시다. B. These options all seem very similar. 자, 얘 이번엔 또 뭐라 그랬어요?
자, those options all seem very similar 이라 그래요. 자, 이 옵션들이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인터넷 서비스 옵션들을 말하는 건가? 자, 확실치 않으면 또 우리는 C번 듣고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C번 가면 되죠. C. We were planning to do that. 버려야죠. 버려야죠. 왜요? 자, we were planning to do that. 자, 우리가요,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요, 시제를 봐주시면은 아직 어떤 플랜을 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시제가 불일치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앞에서의 속어법, 뭐 시제 불일치, 주어 불일치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 되는 거예요? 그죠? B번 되는 거죠. 어떤 플랜을 하고 싶으세요? 인터넷 서비스에. 그러자 얘가 하는 말은 근데 옵션들이 다 비슷해 보여서요. 사실 제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번호 가보도록 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핵심 잘 잡아주시고요. 빠르게 흘러가니까 그 빠르게 흘러가는 가운데 질문은 이해가 되는지 중요합니다. Why did our sales drop this quarter? 잡혔어요? 자, 여러분 자꾸 따라 읽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얘 굉장히 빠르게 자꾸 지나갑니다. 자, why did our sales drop this quarter? 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why 잡으시고요. 우리의 sale 잡고요. 여기다가 drop 언제요? this quarter이 됐는데 가장 궁금한 건 사실은 이건 거죠. 질문의 핵심은 여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명사 단어 같은 경우는 유사 발음이나 연상어휘 오답에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판매가 하락됐나요? 그죠? 왜 우리 세일이 하락됐나요? 특히나 여기서의 쿼러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그 LC에서 쿼러라는 단어는 사실상 두 가지 의미가 가장 많이 쓰일 건데 첫 번째는 우리 LC 배경의 회사가 많이 등장하죠. 뭐 1분기, 2분기 할 때 그 분기.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시간 표현이랑 함께 등장하면은 15분이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놓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판매 하락의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기를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그럼 이유를 한번 우리 또 Y의 특징들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A. Can I try this in a different size? 자, A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Can I try this in a different size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거를 다른 사이즈로 try 해봐도 돼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죠? 또 우리 할인, 판매하면은 뭔가를 입어보고 할인할 때 사고 연상오답입니다. 버려주세요. 자, B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B. At a 10:15. 자, 그러면 B번 잘 들리셨나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at a 10:15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발음 부분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T라는 사운드랑 또 여기 RT가 있고요. 또 이게 A라는 사운드가 있는데 우리가 왜 토익 학원 다녀보면은 항상 발음 얘기들 AC 선생님들이 꼭 하시죠. 그래서 뭐 영국식은 어떻고 미국식은 어떻고 그 미국 발음 같은 경우는 T 발음은 약간 르 발음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R 발음 확실하게 내주고 또 A는 에 발음을 하고 근데 영국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T 사운드 살려주고요. R 사운드 잘 안 하고요. 여기에다 이제 애를 또 아 발음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at a 10:15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그분들 영국식 발음들은 at a 10:15 이란 발음들 등장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quarter라는 단어를 분기로는 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약간 시간 표현에서 quarter 나오면 뭐지? 심지어 이게 짧았다 보니까 뭐래지? 약간 이렇게 안 들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사운드 다시 한번 음원을 토대로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었고요. 다시 우린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at a 10:15. 여러분, 얘는 꼭 음원과 발음 따라 읽어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너 뜻이 뭐였느냐? 저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죠. 그 쿼러라는 단어는 우리가 분기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과 함께 나오면 15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 past가 지나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10시 지나서 15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낯선 표현이에요. 우린 주로 그냥 it's 10:15.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이런 표현들도 쓰더라. 시간 헷갈리게 하고 싶을 때 요 아이 조금 챙겨주셔야 될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에 이제 to라는 표현을 또 사용해 주면은 이전에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at a 9:45 하면은 10시 되기 15분 전이면 몇 시예요? 그죠? 9시 45분. 이런 표현들을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지만 여튼간에 여기서 쿼러랑 여기서 쿼러 의미 다르죠? 이런 단어 반복 버리면 된다고요. 그럼 남은 아이 누구? C번인 거죠. 자, 그럼 우리 C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들어주세요. Tina will let us know.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Tina will let us know.
자, 들렸나요? 자, Tina will let us know 라고 얘기를 하죠. 자, 티나가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실은 제가 뭐 적중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그 주어 자리에 제3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면은 잠깐 세모하시면서 해석을 해봐 주세요. 은근히 답인 케이스가 높은 거 아세요? 자, 그러면 티나가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라는 거는 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거든요. 그러므로 요런 아이들 아주 좋아요 라고 체크하시면서 요 문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우리 핵심 잡아주세요. When will the orders be sent out? 자, 이게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들 왜 when이랑 where랑 헷갈리잖아요. 근데 얘는 when will 이라고 찍어줬어요. 자, when will the orders be sent out? 발음 깔끔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언제, 여러분 when이 나오면 뒤에 시제 항상 파악해 주셔야 되세요. 과거냐 아니면 미래냐. 자, 언제 주문이 보내어질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답변으로는 딱 시점 답변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이 문제를 여기다 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시점 답변이 아니란 소리 아닙니까? 그죠? 자, A번 들어봐 주세요. 갑시다. Red, white, and blue. 얘 버리면 될 것 같은데? Red, white, and blue. 갑자기 왜 색깔이 나오지? 뭐 빨강, 뭐 하얀색, 뭐 블루색 버릴게요. 여기서 색깔 나올 필요 없었었죠. 자, 그러면 바로 B번 가보도록 할게요. 들어봅시다. B. Our assembly machine is malfunctioning. 제가 봤을 때 이거 듣고 버리는 친구들 은근히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Our assembly machine is malfunctioning. 그 우리 조립 기계가요 고장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뭐야 웬인데 이러고 딱 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속어법 규칙에 의거해서 버리는 아이들은 버려주면 되는데 약간 그냥 뭐가 나왔는데 이게 뭐라는 거야.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자 그래요. 그나마 너와 너 중에 그나마 누가 나은지. 자, 그래서 우리는 C를 듣고 결정을 해볼까요? B번 사실 생뚱맞은 거 맞아요. 그러나 C번을 듣고 결정하자고요. C. I already read the notes. 얘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I already read the note. 내가 벌써 노트를 읽었어. 자, 여러분 내가 노트를 읽은 거 상관 있니 없니? 없어요. 괜히 여기서 노트란 단어 또 왜 나와줘요? 얘네 어떤 자료 같은 거 보내는 거 또 내용 많이 나오죠? 이런 연상오다 버리시면은 결국에 답변 누구밖에 안 남아요? B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회적인 응답 아니에요? 우리 조립라인 기계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센터아웃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꾸 몰라요를 돌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번호 가보도록 할게요. 자, Part 2의 마지막 번호입니다. 힘을 내쉬고 한번 우리는 메모 또 해볼게요. 핵심 잡아주세요. Should we take the earlier or the later flight? 선택 의문문인데 잡기는 좀 수월하지 않았어요? 무슨 should we take the earlier 자 잡히고요. or 들렸고요. 뒤에 누가 나옵니까? later flight가 나와요. 그러면 earlier 한 거 탈래? 아니면 later flight 탈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우리 어떤 선택을 해주는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잡히긴 잘 잡혔어요. 문제에서. About 2 hours. 자, 뭐라고요? About 2 hours. 대략 2시간.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괜히 flight란 단어가 나오자 연상이 얼마나 오래 걸려. 자, 그러나 어떻게 earlier 탈지 아니면 later 탈지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연상오다 버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B번 듣습니다. B. I'm not in a rush. 자, I'm not in a rush.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I'm not in a hurry. 나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 그러므로 너무 early한 거 안 타도 돼. 그럼 이 사람은 뭘 선택해 준 거예요? later flight 선택을 했네. 그럼 정말 B가 괜찮은지를 C를 듣고 결정하면 되겠죠. C번 갑시다. 들어주세요. Some flight attendants. 발음들은 깔끔했던 것 같아요. Some flight attendants. 그러면 우리 뭐 몇 명의 승무원들 연상. 정답 몇 번 맞습니까? B. 이렇게 골랐어야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 규칙을 알고 있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응용 연습이 또 필요해요.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면서 내가 정말 그 속어법을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지의 훈련과 결국 Part 2는
같이 메모하시면서 풀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그 따라 읽기. 이왕이면 1.1배로 따라 읽기라는 게 Part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대비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되는 부분들 잡아주시고요. 우리는 파트 3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 이번 시험에서요. 또 그 시각정보 연계 문제가 3개, 화자 의도가 2개 등장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시험 문제를 보니까 그 화자 의도 문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들 수월하게 잘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번 시험은 풀만했는데 어떤 그래도 동의어들이 또 출제가 됐는지를 짚어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봐주시면은 이거요. 2017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대세 느낌이에요. 뭐냐면 예전에는 그 동료라는 단어가 동요로 호환이 될 때 coworker, colleague 또는 뭐 이런 단어도 많이 등장을 했었죠. associate 이런 동료가 있었어요. 혹은 여러분 뭐 직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taff라든지 뭐 employee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동의어 호환이 됐다고요. 예를 들어 뭐 내 귀에 coworker 이러면 보기에 colleague 이런 식으로 동의어가 나왔는데 요즘은 뭐냐면 자꾸 귀에 들릴 때 talk to Dave, 데이브한테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보기에서 이런 아이들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특정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그냥 동료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 근데 앞에 미스터과 같은 호칭이 없었다라는 건 그 사람은 내 동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호칭은 누구누구 씨 이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굳이 그걸 넣지 않았다라는 건 얘랑 나랑 동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의어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give 제공하다, provide를 제공하다 기억하시고요. 자, install 설치하다, setup 설치하다 이런 것도 좀 암기 부탁드리고 실은 뭐 install이나 setup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27일 그 적중 강의에서 파트 1에서 이 밖에도 좀 필요한 아이들을 정리해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또 그 강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우리가 뭐 전자제품들 등장할 때 있잖아요. 냉장고, refrigerator 나오면은 그거를 장비라는 equipment나 또는 가전제품이라는 appliance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고. 얘는 원래 기존부터 많이 나왔던 패턴이에요. 자, 이메일로 보낼게요. 팩스로 보낼게요. 메일로 보낼게요. 그러면 보기에서 누구 고르느냐? send 골라주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우리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이죠. 뭐 passport나 driver license가 등장하면 보기에서 여러분들은 얘네들이 누구구나. A form of identification이구나. 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런 동의어들은 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챙겨두셔야 되는 동의어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얘네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문제에선 또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자꾸 잡아주세요. Where, speakers, work at, 장소는 이따가 question 나올 때 눈으로만 훑을 거예요. 내려갑니다. 자, 또 what, speakers trying to do 라고 잡아주시면서 우리 보기에서는 동사랑 명사가 중요하죠. 근데 두 개를 다 해석은 하되 내가 시선 처리를 할 때는 명사 단어들을 보면 조금 더 문제 풀기가 수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앞에를 볼게요. 자, overseas, 해외로의 확장을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판매 증가를 시키려 하나요? 또는 광고를, 온라인 광고를 내려 하나요?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 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으로 내려가면은, 자, 무엇을 여자가 할 것을 또 추천하느냐? 자, A번 봐주시면요. 그, vendor라는 단어 조금 별표해 주세요. 저도 항상 저 vendor이라는 단어 우리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단어인데 vendor 하면 여러분 그 사전 보시면 아마 무슨 행상인 이런 뜻이 또 있을 거예요. Part 1에서의 vendor는 행상인이라고 해서 거리에서 정말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 판자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물건 파시는 분들을 나타낼 건데 파트 3나 4에서의 vendor는 약간 하청업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청업체한테 연락할 것을 제안을 해주는지 아니면 B번은 웹사이트 확인하라고 하는지 또는 C번은 프로모셔널 이벤트 저희 또 홍보 행사 같은 거를 개최하기를 원하는지 마지막 D번은 뱅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는지를 잡아주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제가 왜 굳이 앞에 동사보다는 명사를 좀 집중적으로 봐달라고 하냐면 동사도 지금 해석은 같이 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이게 동사들이
동의어 호환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어를 좀 많이 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시선 처리가 분산되면은 오히려 문제 풀 때 힘들어요. 그래서 보는 건 명사, 해석할 땐 두 개를 다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여기에 이렇게 두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은 동사가 힘을 또 발휘해 줄 때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답변 고르면서 갑시다. Grace, we need to brainstorm ways to improve sales at our catering business. 여러분 들렸어요? 자, 우리 케이터링 비즈니스에 그 increase sales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brainstorming을 해보자. 그러면 얘네 업체 어디란 소리예요? 그죠? catering이란 소리죠. 여러분 요 단어도 암기. 저희 왜 출장 요리업을 갖다가 케이터링 컴퍼니나 케이터링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토익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이벤트를 할 때 뭐 세미나, 트레이닝, 뭐 컨퍼런스 할 때 딱딱하게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할 때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레스토랑을 대여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회사로 출장 요리를 불러서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 이 단어 모르셨다라면 또 잡아주시고요. 사실 그 케이터링 컴퍼니라는 단어가 벤더로도 호환이 많이 되고요. 또는 얘네가 음식을 제공해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무슨 food provider 이런 단어로도 동의 호환이 많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려갈게요. 자, 이어서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얘들이 뭘 하려 하는지. 근데 앞에서 그 increase sale이라는 단어 한번 나왔고요. We provide both affordable prices and quick delivery. What else can we do to increase sales? 또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가격도 affordable price로 주고 quick delivery도 하는데 그러면 그 밖에 더 increase sale 하기 위해 뭘 해야 되니? 그럼 얘네 지금 계속 뭐 하려 하고 있어요? 그죠? increase sale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B번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61번만 골라주시면 돼요. 우리 여자 목소리에서 제안하는 걸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밖에 뭘 더 해야 돼? 지금 가격도 괜찮아. 딜리버리도 우리가 되게 빨리 해. Well, I recently read some reviews in an online newspaper about a new caterer that is open until 11 p.m. 내가 뉴스페이퍼에서 읽어봤는데 그 11 p.m. 저녁 11시까지 음식을 배달해주는 업체 얘기가 나오더라. A lot of customers like the fact that they can arrange food for late night parties. 많은 또 우리 소비자들이 밤늦게까지 여는 그런 파티에 음식을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좋아하지 않겠어? 라는 내용이었죠. 그럼 여자는 뭘 제안할까요? 명사 열심히 쳐다봐 주세요. That would probably bring in more business. 자, that will probably bring in more busines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표현은 잠깐만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뭐라고 했죠, 이 여자가? 무슨 bring in more business라고 얘기했죠. 무슨 사업을 더 유추하다라는 느낌을 좀 잡아주시면서 이제 이 표현을 제가 굳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느낌으로 또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게 소비자들을 더 끌어오다. 그걸 같이 좀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들이 자꾸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뭐 attract more customers 요런 아이들도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패턴들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요. 뭐라고 recommend 할 건데요. But we'd have to hire more workers. 여러분 그 but이 나오면 3도 그렇고 4도 그렇고 항상 집중하셔야 되는데 But we'd have to hire more workers. 자, but 우리가 뭘 해야 돼? hire more workers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직원 더 고용해야 되잖아. 그리고 늦게까지 일하려면 쳐다볼게요. 그러나 직원 고용해야 된다는 소리가 없거든요. 보기에 조금만 더 가봐요. Why don't we speak with our banker and see if this plan is... 나왔어요. Why don't we speak with our banker? banker. 자, why don't we speak with our banker? 특히나 recommend에서 많이 나오는 제안 표현. 자, 뭐뭐 하는 거 어때요? 자, why don't we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는 왜 내 생각에 I think 또는 우리가 해야 돼요. we should 이런 게 또 recommend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심지어 banker 그대로 나왔죠? 정답 몇 번입니까? D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흔하지만 빈출이 자주 되는 스토리니까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어휘들과 함께 여러분 좀 이 스크립트도 함께 챙겨주시면 유용할 토픽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 실제 시험에서는 약간 이 스토리에서 약간 발음이 굉장히 빨랐었어요. 음원 자체가. 발음이 빨랐다라기보다 음원 속도가.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하셔서 1.1배로 미리 좀 연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우린 다음 번호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어디에서 또 여자가, 그러니까 어디에 여자가 애드하기를 원하냐는데요. 플랜트를 갖다가 또 우리 퀘스천 때 여기 들으면 돼요. 짧으니까.
그리고 69번으로 가면 이해 필요 없고요. 어떤 플랜트들을 여자는 고를지 보기를 봤더니 여기에 그 시드 이름들이 지금 적혀 있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는 얘네를 그대로 안 읽을 확률이 높겠으니 사진을 조금 더 유념하셔서 이 그림들을 잘 봐주셔야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70번. 무엇을 남자가 제공해 줄 거니? 자, A번부터 살펴볼게요. 특히 인폼이란 단어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알려줄 건가요? 여자에게 상품이 언제 이용 가능할지를. 그 다음 B번은 제공해 줄 겁니까? 여자에게 뭐를요? Gardening instruction. 그죠? garden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설명. 마지막 C번은 이동시켜 줄 건가요? 아이템들을 vehicle, 차량에다. 마지막 D번은요. 위치를 알려줄까요? 그 퀄리티가 좋은 supplies들에. 되셨어요? 이런 아이들 좀 잡아놓고 우리 한번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에다가 여자가 add plant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Hello. Do you work at this plant nursery? Yes, I do.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자, 여기까지 괜찮았어요? 일단 여자가 물어봐요. 그 plant nursery에서 일하세요? 그 식물업 쪽에서 일하세요? 그러자 남자가 네, 그런데요. 뭘 도와드릴까요? 자, 그럼 여자가 어디에다 하는지 우리 아직 안 들려요.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Yes. I work in a hotel near here. 너무 쉬웠어요. I work in a hotel. 자, 자기 어디서 일한대요? 호텔. 그럼 우리는 C번 골라놓고 바로 내려가서 여러분은 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잘 봐주셔야 돼요. 들어보겠습니다. I work in a hotel near here, and we want to add some flowering plants around our building entrance. 그 호텔 빌딩 엔트런스 쪽에다가 식물을 심고 싶대요. I'm not sure what to buy. 그러나 I'm not sure what to buy. 뭘 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How bright is that area? 그러자 남자가 뭘 물어봤죠? 그 파트 3에서요. 질문하는 건 절대 심심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이 나오면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파트 3에서. 누가 나오면 귀담으라고요? 그 질문을 던진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얘네 결코 의미 없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자 뭐라 했냐면 다시 들어볼게요. How bright is that area? 자, how bright is that area? 그 area 얼마나 밝은데요? Does it get a lot of sun or is it shaded? 아니면 does it get a lot of sun or is it shaded? 그 햇빛이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늘이 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It's a bit shaded, but it still gets some sunlight. 이거였어요, 여러분. It's a bit shaded. 자, it's a bit shaded. 그늘도 약간 있고요. It's a bit shaded, but it still gets some sunlight. But it still gets some sunlight. 그러나 햇빛도 좀 들고요. 자, 그러면 햇빛도 들고 그늘도 드는 사진을 쳐다보셔야 돼요. Well, in that case, these should be a good choice. 그러면 이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라면. You also don't need to water them that often. 그리고요, you also don't need to water them that often. 그렇게까지 자주 물도 안 줘도 돼요. 그럼 앞에 쳐다볼게요. 지금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그늘이 져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 두 번째 사진은 햇빛을 많이 받은 사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반반이고요. 네 번째 사진은 그늘인데 물을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반반에 물도 많이 안 줘도 되는 바로 이 사진이 되니까 여자가 구입할 플랜트는 뭐가 됩니까? 그죠? Smile plant seeds가 되겠네요. 되셨어요? 어서 사진을 잘 보셔야 돼요. 반대로 볼 거니까. 자, 그럼 마지막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또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지 들어봅시다. 뭘 offer 할까요? Sounds good. But I only see a few packets left. 근데요. 제가 보니까 패키지 몇 개 없네요. Are these the only ones you have? 이것밖에 안 갖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양이 적은 상황인 것 같아요. At the moment, yes. But I'll let 남자. you know as soon as we get more in stock. 자, 여러분 요 표현 잡아주세요. Yes. But I'll let you know as soon as... 여기 누가 들려요? Yes. But 들려요? Yes. But I'll let you know as soon as we get more in stock. 자, but I will let you know. 우리가 뭐 하면 more in stock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고가 더 들어오면, 즉 상품이 더 들어오면 상품이 이용 가능하면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답 몇 번 잡아주셔야 돼요? A. 그리고요, 그 inform이란 단어 같은 경우는 조금 별표해 주세요. 우리가 inform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좀 같이 동의어로 얘는 좀 암기가 중요한 단어거든요. 뭐 notify 하면은 또 알리다. 방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let you know 나왔죠. 누군가에게 알리다. 요 세 가지 표현은 조금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두가 나오면 또 동사도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서요.
되셨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또 파트 3 문제였고요. 파트 4는 또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2개의 또 시각 문제와 3개의 화자 의도 문제가 나와줬고요. 역시나 화자 의도가 3보다는 4가 항상 우리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나마 3는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갑니다. 자, 어디에서 또 화자들이 일을 하는지 보기 훑어주시고요. 7번. 자, 무엇을 스피커 요청합니까? 보기 짧아요. 봐주시고요. 88번. 여러분 화자 의도. 파트 3는 남자, 여자 잡으셔야 되잖아요. 남자가 이 말을 하면 여자부터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파트 4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자 의도 부분을 갖다가 좀 챙겨봐 주시면서 사실상은 이 대사 앞과 이 대사를 듣고 답을 고를 수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이 대사까지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면 얘가 한마디 더 하는 부분까지는 좀 잡을 필요가 있겠고요. 자, 보기 되게 길죠. 긴장하지 마시고요. 잘라보시면 자, 낯이 있으면 잡아주세요. 동의하지 않아요. 매니저의 아이디어. 자, B번 갑니다. 작업하고 싶어요. 또 다른 프로젝트. 자, C번 갈게요. change 하기를 원합니까? 재료를 갖다가 또는 자료를 갖다가 또 마지막 D번은요. cancel on order 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he may be forced. 그러니까 자기가 캔슬해야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어디서 일하는지부터 귀담아 들어주세요. 노려볼게요. 보기 봐주세요. Hi, it's Henry calling from Flensburg Dairy Farms. 자, 여러분 이 사람 어디서 일한다? Flensburg 뭐라 그랬어요? Dairy Farm 이라고 얘기하니까 a farm. 자, 맞네 바로. 자, 바로 내려갈게요. 요청사항 이어갑시다. From Flensburg Dairy Farms. As you know, we ordered 5,000 bottles for storing milk from your company. But 여러분 그 파트 4에서 특히나 그 as you know 나오면 그거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as you know부터가 약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히나 화자 의도까지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 문장 느낌 가볼까요? as you know, we ordered 5,000 bottles for storing milk from your company. 그 저희가 당신네 회사로부터 그 5,000 밀크를 갖다가 저장하고 싶다라고 주문했었잖아요. 갖다 달라고. But because of 자, 여러분 but 들어주세요. But because of some problems with our storage tanks, 근데 저희 저장 탱크에 문제가 생겨서 we are going to need those bottles shipped to us earlier than we originally indicated. 저희가 originally indicate 했던 것보다 earlier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요청한 거네요. 뭐? shipping이요. 그러므로 shipping 날짜가 바뀌어야 되나 본데요. I hate to make a change like this so suddenly, 제가 원래 이렇게 변경을 갑자기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but it's really the only way. We'll have to throw away any milk we can't bottle right away. 저희가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특히나 지금 butter 다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아이들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판매할 이유가 없겠죠? I'm hoping we won't have to contact another vendor. 이렇게 그래요. Please give me a call back and confirm whether you will be able to adjust the shipping date. 혹시 그 shipping date를 갖다가 adjusting 할 수 있는지를 전화를 알려주세요. 이러고 끝나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얘네 저장 창고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우유를 갖다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담지 못했던 우유들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래 주문했던 날짜보다 주문을 빨리 땡겨줘야 돼요. 없으니까 우유가.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못 해줄 경우에는 I'm hoping we won't have to contact another vendor. 약간 협박성 살짝 있었죠. 이거 못 맞춰주시면요. 글쎄요. 제가 다른 하청업체에 연락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만즉슨 못 맞춰주시면 저는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급한 상황이니까. 그럼 그런 내용이 몇 번에 있어요? 뭐 A번에 매니저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B번에 뭐 다른 작업하고 싶다. 지금 작업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죠. 뭘 할 수 없죠. 그 다음 C번에 무슨 얘네가 자료나 재료를 바꾸는 상황이 아니라 주문을 땡겨 하는 상황이니까 정답 몇 번 맞습니까? 그저 D번이죠. 이거 안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캔슬할 수밖에 없어요. 오더를. 다른 밴더에 주문을 넣을 거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as you know부터는 이해가 돼야만 이런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다만 그 as you know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and, 뭐 also 이런 팁 단어들을 자꾸 집중적으로 잡으셔야만 화자 의도를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8번부터. 자, where instruction being given 장소 잡을게요. 9번. 자, 무엇을 리스너들은 발행을 받았습니까? 그 in the morning에 단어 짧아요. 눈에 되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
저희 얘 읽을 필요 없고요. 뒤에 봐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려웠어요. 이 문제 좀 주의가 필요했어요. 그 What is the next event listeners on the schedule? 이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 이벤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름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이게 적혀 있으니까 여기를 보고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풀어왔으니까.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들어가서 볼까요? 자, 먼저 장소부터 깔끔하게 잡아주세요. 갑니다. I'd like to welcome all of our new technicians here at Kenson Labs. My name is Sally Munker, and I'm the personnel director.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다 있었는데 첫 번째 힌트. I'd like to welcome all of our new technicians. 첫 번째 new technician. 여러분 무슨 new staff, 뭐 new someone 이래 버리면은 새로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오리엔테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 근거 단어였고요. 특히 뒤에 또 들어보시면 I'd like to welcome all of our new technicians here at Kenson Labs. My name is Sally Munker, and I'm the personnel director. 자기 누구? Sally Munker, and I'm the personnel director. Personal Director이라고 얘기하죠. 그 우리 또 인사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정답 A번이고요. 자, 9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뭐를 또 발행받았어요? I will go over some important policies. 근데 뭐라고요? I will go over some important policies. 제가 중요한 important한 policy, 정책을 알려드릴게요. I will go over some important policies that you'll have to keep in mind while you work at the laboratory. 여기 laboratory에서 일하실 때 When you arrived this morning, you were each 자, morning 나왔어요. When you arrived this morning, you were each provided with a temporary visitor badge.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들어오실 때 임시 뭐를 받으셨습니까? 방문객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visitor pass 정답 몇 번에 있어요? D. 나쁘지 않았죠? 그럼 마지막 이제 100번을 쳐다보고 있을게요.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얘네가? 아까 앞에서? personal 뭐를 얘기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policy를 알려주고 있었다 그랬죠. important한. 그러면 우리가 이제 policy 하면 정책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가이드라인 느낌이라고 봐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얘네는 이걸 진행 중이에요. 그럼 우린 과연 다음 프레젠테이션은 뭘지 이어가 볼게요. Please hold on to these badges until you receive your permanent IDs. 그 permanent ID 받기 전까지는요. 이 임시 카드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방문객 카드. 그리고요. You'll get your permanent IDs by tomorrow at the latest.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내일 여러분이 이제 permanent한 아이디 받게 될 거고요. And then you'll need to carry 여러분 and 나오면 항상 집중. And then you'll need to carry those at all times. 그리고 그거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래서 In addition, make sure that 여러분 요것도 또 들어주세요. Part 4에서요. Also and in addition 요런 아이들 항상 집중. In addition, make sure that you never take any equipment from this lab. 그리고요.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절대 랩실에 있는 이퀴프먼트들 가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Okay, 자, 근데 결론을 내요. Okay, so now. 다시 기억합니다. Okay, so now. 결론 낼 거예요. 갑니다. okay, I'll go over a few more things, and after that, the next speaker will come up to talk. 이게 뭐래요, 방금? I'll go over a few more things, and after that, the next speaker will come up to talk.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조금 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next speaker가 올라와서 얘기를 이어서 할 겁니다. 이거 끝나요. 이런. 시간이 안 나와요. 시간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나 다행인 건 우리가 잡았었던 건 아까 policy 설명 중이었고요. 그 다음 next speaker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policy를 갖다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우리가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다음 스피커는 뭘 할 겁니까? 다음 순서가 당연히 이제 여기가 이어져 있으니까 CEO introduction인가 보다라고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이렇게 잡았어야 됐던. 그래서 약간 마지막 문제에서 살짝 이게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 정답 몇 번 됩니까? B번.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난이도를 올리고 싶은 표들이 이런 느낌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하시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문제 풀어주시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챙겨두셔야 될 문제들의 풀이들을 다 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나는 풀 때 쉬운데? 괜찮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문제 없으시겠지만 나 잘 몰랐는데? 안 들렸는데? 라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영상 들으시고 또 문제 보시면서 짚어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다시 복습해서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를 시켜주셔야 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해피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다음 시험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열심히 또 집중해서 듣느라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강남 파고다 광토의 갤시 강민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